어이, 이 감독 좋은 대본인데. 오케이, 가볼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파보세 대한민국 경제계의 산타 이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파월 총재가 정말 그 산타처럼 이렇게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금리 인하도 해서 이자율도 낮아지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산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셈이죠. 네. 오늘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미국 중앙은행이 2024년 금리 인하를 시사하여 시장의 상승을 초래하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복장 보니까 잘 어울리네, 진짜.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13일 미국의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마지막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중앙은행의 파월 총재가 2024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라는 게 있거든요. 영어로는 닷 플랫인데요. 이 점도표에 의하면은 미국 중앙은행이 내년도 0.75%포인트 정책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고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한편 환율도 하락하여 금융 및 외환 시장이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파월 총재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이번 긴축 주기 동안 최고치 또는 그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파월 총재가 높은 금리 수준을 너무 오래 지속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알고 있다.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2%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국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해서요. 네. 내년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시장 이자율도 하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가 S&P 500, 미국의 500개 대기업의 주가지수를 대표하는 지수가 되겠는데요. 바로 1.4% 상승을 했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시장 금리인 10년 만기 정부채 수익률이 4% 이하로 떨어져서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나타나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감소될 것이다, 이런 예상으로 이제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이제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미국 투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테니까요. 그러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되어서 이제 미국 달러화가 약세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텐데요. 그러한 것을 예상해서 엔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12월 13일 1달러당 145엔이었는데 12월 15일에는 142엔으로 떨어졌고요. 원화의 경우에도 12월 13일 1달러당 1320원이었는데 12월 15일에는 1295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의 내년도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높은 금리 수준을 너무 이제 오랫동안 유지해서 성장과 고용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또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경기 불황은 초래하지 않는 미국 경제의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유지하겠다, 이뤄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미국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것은 이제 미국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러한 불황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텐데요. 네. 이미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불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점차 인하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것을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데요. 물가 상승이 낮아지면서도 경기가 불황에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부분을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데 미국 역사에서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1995년까지의 일인데요. 1994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4%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4%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을 이루면서 미국 경제가 과열되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 미국 중앙은행 이제 그린스펀 총재가 이제 그 명성을 날리는 어떤 이러한 그 상황이 되겠는데요. 정책 금리를 1994년 2월 3.25%에서 1995년 2월 1년 동안에 6%까지 거의 2배 인상을 해서 지금과 같은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1995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7%로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보였고요. 물가 상승률은 2.8% 수준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서 상당히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월 총재가 금리 인상을 안 하다가 또 금리 인상을 한다면 계속 급격 인상을 해가지고 왜 그러나 했더니 좀 그린스펀 모델도 있었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린스펀 모델을 생각하고 한 것이죠. 네. 미국 경제의 소프트 랜딩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긴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로 보아서는 이러한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1년 6월 최고 9.1%에서 올해 1월에는 6.4%로 낮아졌고요. 11월에는 3.1%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실업률은 2020년 6월 3.6%, 올해 1월 3.4%, 11월 3.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낮아지면서 경기 불황은 피해가는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최근 미국 기업경제협회에서 서베이를 했는데요. 그 서베이 대상의 약 4분의 3은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확률이 50% 이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전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 사실 이 씨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항상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좀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2%를 훨씬 상회한 수준이고 향후에 다시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높은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거나 다시 높아질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이 항상 가장 이상적인 물가 상승률로 생각하는 2%대. 네. 이게 이제 유지된다고 판단하면 그때 이제 금리를 인하할 텐데 특히 이제 2021년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것으로 잘못 판단해서 금리 인상을 좀 늦게 했다. 그래서 파월이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가 물가 상승률이 다시 상승할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 중앙은행 신뢰성에 크게 저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 때문에 내년에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굉장히 조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서 잘못했던 건 정말 파월이 역사상 가장 좀 무능하고 또 이렇게 비겁한 총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네. 이런 관점에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파월 총재의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크게 반응할 일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이 발언을 했는데요. 윌리엄스 총재는 12월 1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의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2%로 다시 낮추기 위해서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취했는가.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이고 질문이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하락이 더디거나 오히려 상승할 경우에는 우리는 금리 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 보스틱 총재는 12월 15일 로이터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가 임박한 것이 아니다. 빨라도 2024년 3분기 중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낮추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뭐 어쨌든 미국도 공공부채도 많고 또 뭐 경제 성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가 인상률이 2%로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보이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이다 해서 지금 현재 너무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좀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산타의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자 때문에 힘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파무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래도 파월이 이렇게 뭐 금리 인하를 좀 자신 있게 얘기한 거 보면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런 거죠. 물가 상승률의 하락이 추세적으로 2%로 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조금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한 템포 느렸는데 이번에 좀 그래도 선제적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엉뚱한 스타일 같아요. 그지? 좀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이나 뭐 케이크 같은 거 좀 샀어요? 너무 비싸요.